두 번째 이야기. 조용히 쌓은 덕 하나가 욕심 한 번에 무너진 날. 옛날 어느 고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고을에는 참으로 고든 관리가 있다는 말은 인근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으나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한치의 사사로움도 없었습니다. 백성의 송사는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부자의 청탁이라 하여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학문을 익혔고 과거에 급제한 뒤에도 늘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화려한 정원 대신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의 집에는 손님을 맞이할 만한 큰 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덕을 쌓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고을 수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안도했고 신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자연스레 따라붙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근한 자부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정도 자리에 올라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해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때를 놓쳤고 들판은 메말랐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수령은 조정에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구휼미를 요청했고 마침내 일정량의 곡식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구휼미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수령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마을에 더 줄 것인가? 어느 집을 먼저 살필 것인가? 그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조금쯤 남겨두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처음에는 그 생각이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한 번 스친 생각을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며칠 뒤 그는 또다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을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혹여 더 큰 흉년이 들면 어쩌겠는가. 대비라는 이름으로 조금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대비라 했고 탐함이 아니라 책임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휼미 일부를 관아의 별도 창고에 옮겨 두도록 명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고 쪽을 한 번 더 살폈고 장부를 볼 때면 숫자 하나하나에 예민해졌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 더도 문제 없다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흉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고을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났고 관아 앞에는 구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수령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실히 일을 처리했고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노파가 관아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끝내 힘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고 수령은 급히 의원을 불러 노파를 돌보게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노파는 미약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창고에 곡식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령은 홀로 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는 자신이 대비라 부르며 쌓아둔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이제 더 이상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생명을 대신에 쌓아둔 변명할 수 없는 욕심의 흔적이었습니다. 결국 일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창고의 존재는 소문이 되었고 소문은 상소가 되어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조사관이 내려왔고 장부는 모두 밝혀졌습니다. 수령은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남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한 번의 욕심이 그동안 쌓은 덕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파직되었고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그를 배웅하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사 한마디 받기 위해 줄을 섰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멀찍이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며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점점 잊어갔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관리가 아니었다. 다만 욕심을 한번 허락했을 뿐이다. 고전야화는 말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악이 아니라 스스로 합리화한 단 한 번의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쌓은 덕은 오래 걸리지만 욕심 한 번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말은 가볍게 나갔으나 화는 돌아올 줄 몰랐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